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다소 좀 주춤했던 현장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느샌가 이제 5월달, 6월달 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사실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재벌 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갑을 관계가 한 꼭지가 또 있는데, 재벌 개혁 관련해서는 뭐 부당 지원 행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공정위가 집행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사건들이 조사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라면, 이 갑을 관계 관련해서는 뭐 조사 기간이라든지 어떤 사건 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어서 이제 기존의 사건도 있지만 또 새로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있었던 사건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려 있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조사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서면 실태 조사 계획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원래 계획했던 내용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갑을 관계 중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대리점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갑을 관계를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하도급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사업법 이게 이제 있었는데, 대리점법을 2016년도에 새로 만들면서 사실 이 대리점법을 제대로 적용한 사례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위에서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제대로 집행을 안 하냐라는 또 외부에서의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에 관련된 성과를 일정 부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뭐 법 개정부터 뭐 심사지침 제정부터 이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케이스들을 올해 많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춤됐던 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뭐 표준 계약서도 지금 많이 각 산업별로 좀 특화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류나 식음료, 통신업종 포함해서 뒤에 또 말씀드리는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표준 계약서가 일단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그 후속적으로 또 가구라든지 또 의료기기라든지 이쪽으로도 표준 계약서를 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나온 자료를 가지고 조금 같이 공유를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엊그제였죠. 이게 공정위가 정무위의 업무를 보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면 최근에 지금 집행 동향이 어떤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자료를 제가 좀 참고해 삼아 가져왔는데요. 교재는 없습니다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7월 28일자 자료여가지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면 이제 공정위가 쭉 뭐 상반기에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뭘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핵심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다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 갑을 관계 관련해서 이제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 여기 유통 대리점에 있죠. 대리점 밀어내기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뭐 3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제 밀어내기가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거를 우리 본사에서 일정 물량을 가져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주문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문을 하도록 요구해가지고 주문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특정 산업군별로는 아직 존재한다라고 공정위는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별로 집중 감시를 하겠다. 그리고 6월 달에 이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대리점 관련된 심사 지침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오늘 좀 간단히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실태 조사를 하죠. 이게 서면 실태 조사는 상반기에 지금 이미 3개 분야 했고 또 지금 추가로 계속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정 분야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제약이라든지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쪽 서면 실태 조사해가지고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개 회사를 찍어서 현장 조사까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의료기기, 석유 유통, 그다음에 가구, 전자, 그다음에 보일러하고 도서 출판 이 6개 산업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3군데는 서면 실태 조사를 7월 달에 한다고 이미 밝혔고 나머지는 또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면 실태 조사는 우리하고 이제 본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리점들한테 어떤 불만사항 같은 사실상 이제 접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이 체크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도 아마 한 업종별로 2-3군데를 찍어가지고 현장 조사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가 일단 업무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의뢰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공정위는 이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대리점 쪽 관련해서는 이 사업자 단체 구성권이라는 거를 입법화 시킨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이번에 나온 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노사관계면 노동자의 근로삼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이라든지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이제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 가지고 노동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 대리점주들은 1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영세 사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뭐 본사하고 같이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조직이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도 많아서 아예 법률상으로 그런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일까요? 이런 것들을 명문화 시켜 놓고 협상할 때 이 조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대리점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공정위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조직 만드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국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대리점 관련해서는요. 이 대리점주들한테 이제 본사가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친절하게 잘 제공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래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기준으로 이제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대리점들은 대리점 나름대로의 정산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공급업자나 또 본사에서는 본사 나름대로 정산하는 체계가 있는데 이제 월마다 만약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하면 서로 그거를 까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리점들이 본사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 제대로 접근성을 떨어뜨리거나 확인이 안 되도록 하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사전에 어떤 대리점들을 우리가 거래를 개시할 때도 이 상권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우리 매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대리점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쉽다고 하는 대리점주들의 의견들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고 하고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다가 또 일부 반영을 하는 아마 그런 절차들이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표준 대리점 계약서라는 게 뒤에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산업에서의 샘플을 가져왔는데 과연 그게 우리 그 거래 현실에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공정 입장에서는 대리점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그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조사를 받을 때 우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표준 대리점 계약서하고 조금 더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대리점한테 불리한 형태로 우리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거나 프랙티스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 대리점법 위반, 대리점에 나오는 그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좀 생긴다. 그런 점에서는 이 대리점 계약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다소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점 계약서 만들 때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뭐 의견을 많이 개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관련 업종의 그 계약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현실에 가급적이면 부합하도록 해야 잘 준수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